어르신, 오늘 제가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꼭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한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오늘 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듯 눈을 감는다면 어르신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어떡하지 하는 막막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해드릴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경황 없는 순간에 무려 99%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인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안 내도 될 돈이 수백만 원씩 나가고 3일이면 끝날 장래가 일주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것뿐인가요? 남은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게 되고 평생 가슴에 후회로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끝까지 하시면 가장 정신없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사랑하는 분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먼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뭔지, 그리고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황금보다 더 귀한 4단계 대처법,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평안상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후 처리해야 할 일들과 이 모든 준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뭘 해야 하는지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뭘 하면 안 되는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는요,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풀고 다시 잠궈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첫 시작이 틀어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미리 알아두셔도요. 앞으로 겪을 혼란의 절반은 그냥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피해도 정말 절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닥치면 마음이 급하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전화하게 될까요? 그렇죠. 장례식장일 겁니다. 아이고, 빨리 우리 아버님 모셔야 하는데 빨리 빈소라도 잡아야지 하는 마음에 다급하게 전화기부터 들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기 실제 겪었던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4시간 동안 장례식장을 무려 15군데나 전화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다 똑같았대요. 어르신, 사망 진단서부터 떼우셔야 저희가 예약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이 말만 앵무새처럼 들은 거죠. 그렇게 전화기만 붙들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에 좋은 시간대 화장장 예약은 꽉 차버리고 빈소도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이면 끝날 장례가 무려 7일장으로 늘어나 버렸고 안 써도 될 돈이 350만 원이나 더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은 마음대로 급하고 시간과 돈은 다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죠. 두 번째 실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자식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당장이라도 따뜻한 안방 침대로 옮겨드리고 싶죠. 낡은 옷을 입고 계시면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싶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이 오히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도 할아버지를 차마 소파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안방 침대로 옮겨드렸는데 출동한 경찰이 그걸 보더니 왜 현장을 바꾸셨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꼭 한번 방문을 합니다. 이게 뭐 누구를 의심해서가 아니고요. 혹시라도 다른 나쁜 일이 있었는지,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맞는지 확인하는 그냥 기본적인 절차예요. 이때 고인이 누워 계신 위치, 주변에 놓인 물건, 평소에 드시던 약 같은 것들, 이 모든 게 이분은 편안하게 자연사하신 게 맞구나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옮겨버리면 경찰 조사가 괜히 며칠씩 길어지고 심지어는 부검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고인을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바로 1219 신고입니다. 너무 다급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위한 신고잖아요. 이미 평온하게 임종하신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신고인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만 신고를 했더니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40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했답니다.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해요. 부정확한 신고 전화 한 통이 편안히 가신 분께는 불필요한 고통을, 남은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뭘 하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4단계 황금 법칙만 딱 기억해 두시면요.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자, 보세요. 첫 번째는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 두 번째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화장장을 먼저 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거예요. 왜 화장장 먼저냐고요? 요즘 특히 수도권은요, 화장장 예약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과 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19에 전화하시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본처럼 읽어드릴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5호께서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소에 고혈압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앓고 계시던 병을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셨고 몸에 다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정확한 정보 몇 마디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나중에 병원 가서 사망진단서 받는 시간까지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메모장에 이 문장들을 그대로 적어두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사망진단서는요, 모든 장례 절차를 여는 만능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뗄 때 딱 한두 장만 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넉넉하게 최소 7장에서 10장 정도를 원본으로 떼어두세요. 제가 왜 원본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복사본은 안 받아주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 또 병원 가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주민센터 사망신고는 기본이고요. 나중에 보험금 탈 때,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할 때 등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의사 선생님께 사망 원인을 그냥 노환 이렇게 쓰지 마시고 고혈압상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처럼 구체적인 병명으로 써달라고 꼭 부탁하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빨라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모든 절차들을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다 기억하고 챙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최고의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평안상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뭘 준비해두는 상자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라도 먼저 떠났을 때 남겨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상자라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는 작은 상자 하나 아니면 깨끗한 서류 봉투 하나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죠. 이 종이 몇 장에 담긴 정보가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을 질서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허둥지둥 발만 구르던 시간을 온전히 고인을 추모하고 슬퍼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상자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뭘 넣어두면 될까요? 딱 이 4가지만 A4 용지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첫째, 의료 정보.
최근에 다니던 병원 이름이랑 의사 선생님 성함,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약 목록. 이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상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둘째, 장래 희망사항. 나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종교는 어떤 식으로 치러달라. 이런 것들이요. 남은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죠. 셋째, 중요한 서류들 위치. 신분증은 어디에 있고, 보험증서는 어디, 집문서는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비상연락망.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적어두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서울대병원 김철수 의사선생님, 혈압약 아침 저녁 복용, 신분증은 안방 장롱 첫 번째 서랍, 이런 식으로요. 오늘 이 내용 보시고 딱 30분만 시간 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야 나중에 우리 가족에 정말 큰 짐을 덜어주게 될 겁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와중에 자칫하면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그렇지만 기한을 넘기면 벌금을 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딱 3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6, 그리고 3년. 첫 번째, 1개월.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안에는 꼭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가 나와요. 두 번째,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달 안에 해야 해요. 이건 기한 안에 신고만 잘해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3년. 대부분 보험금 청구는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겠죠? 1개월, 6개월, 3년.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아주 현실적인 절차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를 준비하는 것은 혼란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그들에게 온전히 슬퍼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건요, 절대 재수없거나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존엄하게 잘 마무리하는 일이고요.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을 혼란과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는 아주 깊고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그럼 이제 어르신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지식을 어떻게 어르신의 소중한 가족을 위한 평안의 선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 답은요,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요, 그냥 종이 한 장 꺼내서 평안 상자에 들어갈 내용을 끄적여보는 것. 바로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과 또 어르신의 소중한 가족분들께 큰 평안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거 정말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요, 주변에 아끼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는요, 오늘처럼 중요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자식들 싸우지 않게 상속, 증여하는 법이나 효력 있는 유언장 쓰는 법처럼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꼭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평안한 상자 만들기를 시작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